오늘도 잘 들어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 이강인 선수의 드리블 특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잘 보시면 우리 아마추어 분들도 실전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팁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개꿀일기야. 이강인 드리블 특징 첫 번째는 볼을 치는 범위보다 디딤발의 범위가 넓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드리블 할 때는 볼을 치고 간다라는 관점으로 드리블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볼을 치는 감각이 조금만 떨어지면 볼이 길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금방 볼을 뺏기게 됩니다. 근데 이강인 선수는 볼을 치고 간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디딤발을 뻗어준다라는 개념으로 드리블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딤발의 활용도가 정말 좋습니다. 볼을 크게 이동시키면서 드리블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볼을 치는 범위는 넓지 않아요. 내 품 안에서 1m 이상 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볼을 툭툭 건드려주는 정도만. 그 대신 이 디딤발의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 디딤발을 잘 활용하니까 볼을 잘 안 뺏기는 거예요. 디딤발은 어떤 역할을 하죠? 첫 번째는 브릿지 역할. 내가 다음 동작으로 가기 위한 브릿지 역할을 하죠. 두 번째는 브로킹 역할. 디딤발을 통해서 수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디딤발을 넓게 뻗어주는 자체가 상대를 속이는 페인팅의 역할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디딤발 활용을 잘하니까 수비가 달려들더라도 볼을 지켜낼 수 있고 다음 전환도 빠르고 볼을 치는 범위는 넓은데 디딤발이 좁잖아요. 범위가 노출력이 커지죠. 그러니까 볼을 내 품 안에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볼을 치는 범위는 좁지만 디딤발의 범위가 넓잖아요. 그러면 디딤발을 뻗어줌으로 인해서 항상 내 품 안에서 볼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강인 드리블 특징 두 번째는 목적이 뚜렷한 드리블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마추어 분들은 축구할 때 드리블을 위한 드리블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막 드리블을 막 보여주기 위한 드리블, 굳이 드리블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드리블을 막 한다는 거죠. 이거는 드리블을 위한 드리블밖에 안 돼요. 물론 드리블을 잘해서 상대를 돌파하면 좋죠. 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위해 드리블을 하냐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드리블을 해야 돼요. 이강인 선수의 터치나 드리블을 보면 목적이 뚜렷합니다. 이 전진을 위한 터치, 크로스를 올리기 위한 드리블, 그리고 슈팅 각도를 만들기 위한 드리블, 이렇게 그 순간순간마다 목적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드리블을 하면 뭔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드리블 뒤에 뭐가 나올 것 같다. 근데 본인이 드리블을 좀 한다고 볼을 잡을 때마다 계속 막 드리블을 하는 거예요. 굳이 헛다리 쓰고 막. 물론 드리블을 많이 하면 축구를 잘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 고수들은 금방 알아봐요. 그게 너무 쓸데없는 터치가 많다. 바로 캐치합니다. 겉으로만 축구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진짜 고수들한테 인정을 받으려면 드리블을 위한 드리블은 줄이셔야 됩니다. 확실한 목적이 있는 드리블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드리블의 효율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차차차 영상에서도 몇 번이고 언급했지만 드리블을 많이 하는 게 드리블 잘하는 게 아니랬죠. 때에 맞게 효율적으로 드리블을 하는 것이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드리블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드리블을 왜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드리블을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이강인 드리블 특징 세 번째는 3m 게임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강인 선수가 세계적인 빠른 공격수들에 비해서 50m, 70m, 100m 이런 주력은 상대적으로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강인 선수는 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물론 지금은 피지컬도 좋아졌고 주력도 많이 좋아졌죠. 무엇보다 이강인 선수는 정말 영리한 선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의 단점을 최대한 가리고 본인의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플레이를 합니다. 이강인 선수는요, 다른 빠른 공격수에 비해 주력은 막 정말 좋은 편은 아니지만 이 순간 스피드, 짧으면 3m 안, 길면 5m 안에서의 순간 스피드는 정말 빠른 편이에요. 이강인 선수가 수비와의 대치된 상태에서 순간 바디엔팅으로 빠져나가는 이 드리블이라든지 아니면 순간 팬텀으로 벗겨나가는 이렇게 짧으면 3m 길면 5m 안에서 쇼를 볼 수 있는 드리블이 정말 빨라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는 수비를 일부러 본인 쪽으로 가까이 붙입니다. 왜? 본인은 10m, 20m 게임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10m, 20m, 30m는 조금 느릴지 몰라도 본인이 3m 안, 5m 안에서는 충분히 빠르고 벗겨나갈 수 있는 드리블이 좋기 때문에 일부러 본인한테 붙였다가 뭐 바디 힌팅이라든지 뭐 팬텀이라든지 그렇게 제껴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영리하죠. 이건 특히 빠르지 않은 선수들이 가져가야 하는 패턴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는 초반부터 막 스피드를 살려나가지 않아요. 초반은 아예 스피드를 죽였다가 수비를 내 쪽으로 끌어당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3m 게임을 하는 거죠. 3m 안에서 쇼부를 보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이 디딤발을 통해서 수비를 막아가면서 다음 플레이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드리블 특징 세 번째는 3m 게임을 한다. 반대로 내가 빠르다. 그러면 3m 게임을 할 필요가 없죠. 빠른 선수들은 10m 게임, 20m 게임을 어떻게 할지를 연구를 해야겠죠. 이강인 드리블 특징 네 번째는 패턴 파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강인 선수는 왼발 스페셜리스트죠. 이 왼발의 능력만큼은 정말 세계적인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왼발 스페셜리스트, 즉 왼발잡이들은 항상 비율적으로 오른쪽보다는 왼쪽을 좀 더 고집해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 왼발잡이들은 특히 공감을 하실 텐데 저도 왼발잡이이기 때문에 항상 드리블을 할 때나 공격 방향을 정할 때 이 무의식적으로 오른쪽보다는 왼쪽으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무의식 영역이 항상 어릴 때부터 나는 왼발잡이니까 이 왼발로 쓸 수 있는 플레이를 많이 살려야지만이 이 경쟁력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오른발보다는 왼발을 더 많이 연습하고
연습하고 플레이를 할 때도 자연스럽게 오른쪽보다는 왼쪽으로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경기장에서는 이 무의식적으로 왼쪽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강인 선수는 놀랍게도 세계적인 왼발을 가지고 있는 스페셜리스트인데도 불구하고 그 패턴을 깰 때가 많아요. 즉 왼쪽으로도 가져가지만 왼쪽으로 가져간 척 하면서 반대인 오른쪽으로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 스펙트럼이 넓은 선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 왼발잡이는 항상 이제 왼쪽으로 가니까 옵션이 하나밖에 없었어. 근데 이강인 선수는 물론 왼쪽으로도 가지만 끊임없이 변화를 줘요. 왼쪽으로 가져간 척 하면서 팬텀으로 오른쪽으로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왼쪽으로 가져간 척 하면서 헛다리 쓰고 또 오른쪽으로 치고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패턴을 파괴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플레이를 구사한다는 거예요. 상대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옵션이 다양한 선수일수록 플레이의 스펙트럼이 넓고 상대는 막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마추어 분들도 내가 오른발잡이라고 오른쪽만 구사하거나 왼발잡이라고 왼쪽만 구사하는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 내가 경기장에서 정말 강하게 의식해서 이 의식적으로 변화를 줘야 돼요. 내가 오른쪽 사이드 윙이에요. 그러면 항상 안으로 치다가 바깥으로 치는 이런 패턴을 구사했다면 이번에는 내가 경기장 들어가기 전에 강하게 의식하는 거. 내가 오른쪽 사이드 플레이어라고 치면 치고 가다가 바깥으로 치는 척하고 왼발 안쪽으로 치고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존의 패턴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내가 의식적으로 구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이게 한번 의식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이 경기장에서 한번 쓴 게 정말 크게 뇌리에 남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요, 내가 이 의식의 강도를 100을 써야지만이 반대로 플레이를 해 나갈 수 있었다면 한 번 쓴으로 인해서 이제는 90, 80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도 내가 반대로 가져가는 플레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의식의 강도가 낮아지면서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어느 순간 오른쪽으로도 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무의식적으로 치고 가다가 가져간 척 하면서 반대로도 칠 수 있는 이런 플레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서 이 부분만큼은 정말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인 드리블 특징 5번째는 퀄리티 높은 세밀한 터치입니다. 뭐 그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내가 정말 빨라서 10m, 20m, 30m 이렇게 스피드로 승부를 보는 유형의 선수다 라는 분들은 퀄리티 있는 세밀한 터치가 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요도는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스피드가 느릴수록 이 세밀하고 퀄리티 높은 터치는 중요도가 확실히 높아져요. 왜? 내가 수비를 붙여서 드리블을 하기 때문에 각도를 15도 치는 거랑 각도를 30도 치는 거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 드리블 보시면 왼발로 치고 갔다가 헤딩 주고 안으로 치는 거 이거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터치를 할 때도 그냥 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세밀하게 쳐요. 수비의 발, 수비의 거리에 따라서 치는 각도가 완전 달라집니다. 수비가 가까울수록 치는 각도가 뭐 15도나 30도나 90도 다 걸려요. 수비가 가까울수록 치는 각도가 완전 대각선 뒤쪽으로 쳐버립니다. 수비가 발을 뻗어도 걸리지 않는 거리 이런 것들까지 다 계산하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세밀하게 퀄리티 있게 드리블을 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리프팅 훈련, 세밀한 감각 터치 훈련, 기본 드리블 훈련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비가 가까울수록 노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냥 대충 치는 게 아니라 미세한 각도에 따라서 다음 플레이 판도가 바뀌기 때문에 정말 세밀하게 퀄리티 높게 드리블을 쳐 나가야 됩니다. 잘 보셨나요? 이런 특징들을 하나하나 파악한 이유는 우리 축구를 배우시는 아마추어 분들은 축구를 보는 목적 또한 그 선수를 응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잘하는 선수 그리고 나랑 비슷한 유형에 있는 선수를 보면서 그러한 특징들을 배워 나가신다면 물론 그런 선수들처럼 우리가 플레이를 할 수 없고 또 따라할 수 없겠지만 또 그런 특징의 요소들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특징들을 나한테 접목을 시켜서 내가 경기장에서 활용을 해본다면 그 선수들처럼 똑같이 될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이 축구라는 확률 게임에서 높은 확률로 좋은 플레이를 구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 먼저 그 선수들이 프로 세계에서 그 플레이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 보장된 개념과 기술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 잘 보시고 이 5가지 특징들 조금이라도 나한테 접목을 시킨다면 더 경기장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비가 올 줄 알았는데 다행히 비가 안 와서 촬영을 또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아마추어 모두가 광안동 성민이 되는 그날까지 차차차가 함께 하겠습니다. 아 그래? 오늘 날씨 안 좋아서 사람이 없다 그지? 여기 해만 안 지면은 맨날 사람. 아, 너 열심히 해. 파이팅. 축구 잘하. 축구 잘하는 방법? 기본기를 열심히 키워야지. 리프팅 할 줄 알아? 해봐 리프팅. 오 기록이 몇 개야? 바운드 안 시키고 잘하면 축구 더 늘 거야 아마. 열심히 연습해. 파이팅. 안녕.